자, 지금 방송 중에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 잠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예. 네. 제가 오늘 박사님 찾아뵈려고 네. 본부장님하고 통화하다가 예. 방송 중이란 거 알고 이렇게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떠세요? 저도 뭐 오늘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예,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그 단식 중단 요청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본격적인 정치 여론전 막바지인데 고성국 TV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요청이 너무 빗발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단식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찾아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어제 대통령 그 석방하는 과정 보셨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좀 전해주실래요? 현장 분위기. 저희가 그저께 사실 대검에서 석방 지휘를 하라, 이게 맞다라는 결정을 그저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밤부터 계속 그 앞에서 구치소 안에서 뻗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9시 반 넘고 10시 넘으면 할 거다 했는데 안 되고,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1시 넘어서 한다. 왜 1시 넘어서 하냐? 토요일날 조간자 신문에 뭐 그런 걸 고려해서 1시 넘어서 한다. 1시 반, 2시가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시는 하지 않겠냐 했는데 3시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 어제 새벽 5시에 거기를 나왔어요. 오후 1시인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요점을 보니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대검 관계자들은 다 석방하는 게 맞다. 석방하는 게 맞고 항고도 즉시 항고가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일선 검사들 관여하는 이제 뭐 공안 일부장 이창규하고 또 뭐 박세현이가 그렇게 박세현하고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하고 대검에서 다 했는데 어떻게 일선에서 그러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어제 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서 석방 지휘서가 안 오는 거예요. 오후에 온다고 하더니만 결국 이제 다시 넘어서 석방 지휘서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구속 취소 결정이 이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한 3분 정도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관저로 갔는데, 그 3분 동안 걸으면서 대통령이 그 좀 울컥하기도 하고 또 손을 들어서 지지자들한테 화답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다 눈물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이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 많이 배웠다, 내가 이제 이런 말씀하고, 그런데 차를 타고 다시 보자 하고 내려가시다가 저도 그 뒷차에 있는데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치소 정문이죠. 정문 전에 내리셔가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한 90도로 인사만 하시는 거예요. 인사만 하시면서 딱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 어떤 입술을 꽉 다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울고, 그러니까 본인 당신께서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 울음을 꽉 참고 입을 꽉 다물고 인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만 하셨냐 했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상황상 그게 안 됐다. 그 대통령도 대통령 표정도 그렇고, 그 뒤로 이제 화면을 보니까 뒤로 김성호 경호차장 같던데, 그리고 정진석 실장, 이런 분들도 뭐 입술을 앙 다물면서 울음을 참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김성훈 경호차장 정말로 충성 의리맨이거든요. 정말로
정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나오시면서 딱 악수할 때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마음이에요. 예. 예, 내려서 이제 걸어가실 때 뒤에서 보면은 다 그냥 울음을 많이 참는 그런 절제하는 모습들이셨죠. 그래요. 자, 의원님. 예. 이제 우리가 큰 고비는 하나 넘었지만 예.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잖아요. 탄핵 심판. 이게 영향을 주긴 주겠죠. 영향 줍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절차적인 문제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이 실제적으로 구속 기간 만료가 됐다. 그러니까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적부심을 통해도 1월 25일 밤이나 1월 26일 아침까지는 이게 시간 계산이 맞춰지거든요. 네, 그런데 네. 검찰은 1월 26일 오후 7시에야 불법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이걸 그래요. 했고요. 예.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야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왜 직권남용으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절차적 하자를 명백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 헌재도 저는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법 사례, 불공정, 정책 편향, 이게 결국 헌재가 각하되는 배경이 될 거다. 첫째, 알겠습니다. 12월 14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했습니다만 탄핵소추안의 80%가 내란죄 혐의 관련된 거거든요. 그걸 네. 탄핵소추단 민당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일방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각하를 시켰어야 됩니다. 11월 14일 날 이 의결된 탄핵소추안. 예. 그리고 국회로 내보내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해가지고 와라라고 했어야 되고요. 또 헌재법을 뭐 21조, 32조, 40조, 51조 등을 위반했는데 알겠습니다. 대표적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재판 중 수사 중에 사건에 대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송부 요구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예. 서울중앙지법의 그 석방 결정의 핵심이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 절차적 적법성의 헌법재판도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각하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게 뭐 조기 대선이다, 뭐 여의도 대선 인용이 된다.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가능한 한 저 스튜디오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방송할 텐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여론전이 시작되니까 우리 의원님 참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아침에 아마 제 단식 투쟁 그 격려를 하러 오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오늘 단식 중단 선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전화로라도 좀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